안데스 산맥. 남아메리카 서쪽에 있는 산맥. (1) 대관. 길이 약 7,000km. 평균 해발고도 약 4,000m. 태평양 연안을 따라 7개국에 걸쳐 뻗어 있다. 북쪽으로는 파나마 지역을 거쳐 시에라마드레 로키 산맥과 연결되며 남쪽으로는 드레이크 해협에서 일단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남극의 팔머 반도로 이어진다. 환태평양 조산대의 일환을 이루며 지질학적으로는 신기 습곡 산맥이다. 너비는 평균 350km 미만이지만 가장 넓은 볼리비아에서는 700km가 넘는다. 최고봉은 6,959m의 아콘카과산이며 서반구의 최고봉이다. (2) 지형교통. 안데스 산맥의 방향은 최남단의 디에라 델 푸에고 섬에서는 동서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남위 50도에서는 거의 남북 방향으로 바뀐다. 남위 42도까지는 서쪽 사면이 바다에 빠져 있고 피오르드 모양의 후미가 발달해 있다. 파타고니아 고원으로 올라가는 동쪽 사면의 가장자리에는 기다란 빙하호들이 점재하며 산화 휴양지로서 알려져 있다. 남위 40도까지는 연속성이 좋지 못하며 분수계를 연결하여 정한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국경은 매우 불규칙하게 굴곡을 이루나 40도 이북에서는 명확한 줄기를 이룬다. 35도 부근부터는 해발고도도 3,000m가 넘는다. 아콘카과산과 두풍가토산 사이를 터널로 빠져나와 칠레 로스안데스에서 아르헨티나의 멘도사로 통하는 철도는 1911년에 완성되었는데 이는 안데스 횡단철도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남위 30도 이북에서는 아타카마 사막에서 파타고니아로 이어지는 건조지대와 교차하는데 이 지방에서는 동쪽 사면에 약간의 강수가 있을 뿐이다. 27도 부근부터 안데스는 폭을 넓히고 25도에서는 병행하는 세 줄의 산맥을 이루는데 그 사이에는 푸나데 아타카마라고 불리는 춥고 황량한 산간고원이 전개된다. 안데스는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의 국경지대에서 더욱 넓어지며 상계는 오리엔탈 산맥과 옥시덴탈 산맥으로 갈라지고 그 중앙에는 알티플라노 고원이 있다. 이 알티플라노는 해양으로 유출하는 하천이 없는 내륙분지이며 세계 굴지의 규모이다. 해발고도는 티티카카호 주변의 3,800m부터 포포 부근의 3,700m까지이며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남부는 건조하며 지표에 염류가 쌓여서 만들어진 저지가 있다. 안데스는 남위 18도에서 가장 넓어지며 여기서 방향이 북서로 바뀐다. 페루 중 남부의 지형은 몹시 개석된 융기준평원으로 볼 수 있다. 서쪽 사면은 강우가 적어 간헐하천이 있을 뿐이지만 동쪽 사면은 아마존강이 원류에 해당하며 강우도 많고 깊은 협곡이 있다. 리마와 오로야 사이의 페루 중앙철도는 4,774m의 고도에서 안데스를 넘는데 이것은 안데스 산맥의 철도 중 최고 지점이다. 에콰도르에서는 병행하는 두 산맥으로 이루어지며 산맥과 산맥 사이에는 분지가 연이어 있다. 또한 이들 분지를 꿰매듯이 키토 과야킬 철도가 남북으로 달린다. 이 지방에서는 침식을 받은 예란데스가 다량의 용암으로 메워지고 그 위에 대층형의 아름다운 화산들이 우뚝 솟아있다. 특히 만년설을 인 침보라 소산과 코토팍시산이 유명하다. 콜롬비아에서는 오리엔탈, 센트랄, 옥시덴탈의 세 산맥으로 갈라져 부채꼴로 퍼지며 산맥과 산맥 사이를 구조성의 마그달레나강 계곡과 그 주재류인 카우카강이 계곡이 북쪽으로 뻗어 있다. 오리엔탈 산맥은 쿠쿠타 부근에서 다시 둘로 갈라져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북동쪽의 카리브해 연안으로 향하며 그 사이에 낀 함몰지대에는 석유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마라카이보호가 있다. 옥시덴탈 산맥은 파나마 지역으로 이어진다.
기후, 생물, 생활. 안데스는 위도 65도에 걸쳐 있고 동, 서두 사면에 따라 강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설선 고도의 지역차가 크다. 파타고니아 남부에서는 빙하가 약 750m까지 내려와 있으나 설선 고도가 가장 높은 남이 15도의 옥시덴탈 산맥에서는 5,300m까지 올라간다.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는 기후와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명확하다. 해발고도 1000m 이하의 지대는 연평균 기온 20에서 25도씨로 고온 다습하여 열대 산림이 밀생해 있으며 말라리아 등의 병이 많아 건강상 좋지 않은 지대이다. 해발고도 1000에서 2300m의 온난지대는 연평균 기온이 15에서 20도씨인 농업지대로 커피의 주산지가 있으며 위쪽에서는 옥수수와 콩류, 아래쪽에서는 바나나와 사탕수수가 재배된다. 해발고도 2300에서 3200m의 냉량지대는 인간 활동에 가장 알맞은 기후 환경을 나타내고 있으며 옛날에는 잉카 등의 인디오 문화가 꽃 피었다. 이 고도 내의 고원과 분지에는 보고타, 키토를 비롯한 주요 도시가 분포해 있다. 보리와 감자가 주요 작물이며 라마, 알파카 등이 방목되고 있는데 라마는 험준한 안데스 산중의 교통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동물이기도 하다. 식생은 침엽수림이다. 3200m를 넘는 한랭지대에서는 연평균 기온이 10도씨 이하이며 아래쪽에서는 삼림을 볼 수 있으나 4000m 부근부터 삼림은 사라지고 툰드라 식생이 등장한다. 이 지대에서는 기온의 교차와 함께 나날의 변화가 현저하며 작물도 내한성의 보리와 감자 등에 국한된다. 4500m 부근에서 설선이 나타나며 그 이상에서는 만년설을 볼 수 있다. 지질, 광산물. 안데스는 복잡한 습곡과 단층 활동으로 형성된 산계이다. 습곡운동은 백악기 초부터 제3기까지 계속되었고 그 후 제4기까지 융기운동이 계속되었으나 남위 5도부터 23도까지의 해안지역에서는 현재 증강운동이 진행 중이므로 지진이 잦다. 안데스 산맥에는 50개 이상의 화산이 있는데 주요 화산 지역은 콜롬비아 남부와 에콰도르, 페루 중 남부 및 볼리비아와 칠레의 국경 부근, 그리고 중앙 칠레의 남부이다. 광업은 안데스 주변 여러 나라의 중요한 산업이다. 가장 중요한 광상은 콜롬비아의 금, 석영 광맥, 페루와 칠레의 은을 함유한 구리광상, 볼리비아의 주석, 은광상이며 모두 신계화성암의 관입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 밖에 아타카마 사막의 붕사와 초석, 알티플라노와 푸나데 아타카마의 염류, 볼리비아의 안티몬 등 비철금속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안데스 산맥 중의 광산은 주로 높은 지대에 분포해 있으며 특히 라파스 부근의 광산초는 해발고도 약 5000m로 근대적 주거지가 갖추어져 있다. 고대 문명. 안데스 고원의 문화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룩한 것은 중앙 안데스 지방이다. 현재 페루의 고원 및 태평양 연안의 사막오아시스에서는 BC 1500년경에 옥수수 재배에 기초를 둔 집약농업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성립된 계층 사회는 해안 지방의 모츠카, 나스카, 치모 등의 문화와 고원 지방 차빈의 티아와나코의 문화 등의 성쇠를 거쳐 차차 복합성을 더해갔으며 마침내 15세기 초에 잉카 제국이라는 고대 국가가 탄생하였다. 잉카가 정복한 것은 에콰도르 고원에서 중부 칠레에 이르는 넓은 지역의 부족들이었으며 전성기에는 700만의 인구를 다스렸다고 한다. 잉카 사회의 기본적 특징은 16세기 초에 스파냐에게 정복당한 후에도 계속 남아 있었다. 잉카 제국의 근간은 쿠스코 고원의 케추아족이었으며 농경민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쿠스코의 남쪽 티티카카 지방의 알티플라노에 사는 아이마라족은 라마, 알파카 등을 사육하였으며 목축민족 성격이 강하였다. 그리고 아이마라족의 남쪽에는
코차밤바를 중심으로 한 볼리비아 고원의 케추아족이 살고 있었다. 이것은 후기 잉카의 이주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사회 집단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들은 아르헨티나 북서부와 중부 칠레 등에 사는 반농반목축적인 부족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북안데스 지방에는 많은 주장국이 있었는데 그중 에콰도르계는 15세기 말 잉카 제국에 의해 정복되었다. 콜롬비아 고원의 치부차계 부족들은 잉카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 치부차족 중에서 집양 농경, 계층 사회의 단계까지 도달한 것은 오리엔탈 산계의 투나, 보고타 등 산간 분지에 살고 있던 집단이었으며, 그 밖의 집단은 정착 농경 단계까지 이루지는 못하였다. 잉카 사회의 경우와는 달리 치부차족의 사회는 에스파냐와 접촉하자 곧 전면적으로 해체되었으며 전통적 문화 양식도 없어지고 말았다. 등반사. 안데스는 일찍부터 유럽의 등반가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던 곳이다. 1736에서 44년 프랑스인 라콩다민과 북의 에스파냐인 울로아와 후안 등으로 구성된 조사대가 적도 부근의 산에 들어간 것이 최초이지만, 실제로 1872년에 독일의 W. 라이스와 AMS 코팔이 세계 최고의 활화산인 코토팍시산을 정복함으로써 안데스의 등반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80년에는 이윈퍼가 침보라 소산 등정에 성공하였다. 최고봉 아콩카과산은 1883년 독일의 파울 기스펠트가 등정을 시도하였으나 1897년 영국 피츠제럴드대의 마티아스 추러브리겐이 등정에 성공하였다. 또 오아스카라는 1932년에 독일, 오스트리아대가 남봉에 도달하였으며, 북봉은 그보다 앞서 1908년에 미국의 여자 등산가 A. 팩이 정복하였다. 1930년대에 많은 고봉이 정복되었으며 아우상가테 제1봉처럼 1953년에야 정복된 것도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